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지금 이범찬 기자 말대로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출석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억울하다고 카톡하셨는데 이전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왜 조작하신 건가요? 최초 제보 출처가 어디입니까? 네, 아무 말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문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인 척 역할극을 했던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검찰에 불려갔었습니다. 자, 강범규 기자.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했나요? 예, 어제랑 그제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끝냈습니다.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 가담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일단 이 누나 이유미 씨와 그 진술이 좀 상당 부분, 좀 일부분 좀 틀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면밀히 수사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이 지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인데 가방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취재진이 남동생분 맞죠?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 장면인데 사실 가방을 들고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이 장면부터 남동생이구나 라면서 취재진들이 이제 붙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동생 입장으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일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지금 체포되어 있는 누나의 운명이 바뀌고 또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면 자기 운명이 또 엇갈릴 수도 있는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작을 하게 됐던 그 녹음 파일을 조작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가 어느 정도 당과 얘기가 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 추궁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짜급친 남매의 거짓 대화가 지금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당시 한 대목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파슨스에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자, 지금 제가 저거 한 대목만 다시 들어보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이상했던 점이 바로 발견되는 부분인데, 자, 문준용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30대 초반이고, 네. 이유미 씨는 30대 후반이에요. 네네. 근데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준용 씨 친구다라고 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30대 초반인 교수한테 깍듯하게 30대 후반인 이유미 씨가 존대를 한다는 거죠. 너무 깍듯하죠. 이 교수님이 한 5, 60대 교수님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깍듯한데 근데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보면 이유미 씨는 38살, 근데 문준용 씨는 81년생이니까 36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이 차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5, 60대처럼 깍듯하게 대하는 이 교수님이 문준용 씨 동료일까?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을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역공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 중엔 저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녹취 파일은 가짜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고요. 근데 국민의당은 전혀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있지도 않은 가공림을 내세워 가짜 인터뷰를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사람만의 제보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양심적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이름과 구체적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면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얘기들입니다. 물론 결과적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당은 애초부터 조작 기술이 없고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인원 부단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했고 이용주 단장,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일단 여러 차례 확인을 거듭하고 거듭했다라면서 상당히 신빙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도 이제 믿어달라라고 강조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수사 일선에서 있었던 검사 출신입니다. 이 수사도 지휘하고 이 거짓과 참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이 사실, 조작된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냐, 혹은 모르고 강조할 수 있냐라는 그런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어저께 이현수 기자, 저희 전해드렸지만, 네. 소리공학 전문가가 당시 그 남성의 목소리를 네. 분석한 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놀랍게도 여러 군데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녹음 파일이 뭐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요. 뭐 그 가져온 사람이 뭔가 이거 진실이다라고 해서 믿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이 전문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짜깁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미 씨 그리고 그 남동생 모두 다른 대화, 그러니까 누나가 준 걸 읽고 같이 한 동시간대 대화가 아니라 다른 대화를 짜깁기해서 뭔가 그 배경의 잡음만 들어봐도 소리 스펙트럼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는데요. 그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한 100분의 1초 간격의 이 소리 끊김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수십 차례 나타나고 있고요. 동일한 시간대에 녹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 남성의 말이라든가 여성의 말 자체에 뒤에 깔려있는 이런 잡음이 균일해야 되는데 남성의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런 심호흡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 짜집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명진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면 수십 네. 군데 짜집기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는데 사실 저희도 방송 기자라서 이렇게 목소리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좀 어색해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경우를 한번 유추해 본다면 누나랑 남동생이랑 목소리 연극을 역할극을 하면서 이게 계속 부자연스러우니까 계속 녹음을 시키고 그걸 편집해서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당이 이걸 뭔가 조금 전문가에게 한 번이라도 맡겼었다면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편집되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되짚어보면 그런 점도 참 좋은 차점인 것 같네요. 자, 이런 와중에 당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진흙탕 싸움 중인데요. 문제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우리 채널A 기자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당에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부 김민지 기자가 만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저는 출당에 상관없어요. 예, 이제 너무 무섭고 이 정치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지금 사업적 손해와 많은 사람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 다 뭉개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김윤원 또 부단장님은 부장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용주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고 이게 보면은 그쪽에 더 빠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불안한 요소가 보인다 하면은 거기서 맞고 한번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저쪽으로 저한테 막 모으는 거는 좀 아니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걱정 말고 너는 진실대로 얘기해.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저도 있죠 사실. 저를 좀 이렇게 뭐 가이드라든지 뭐 희망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간의 사실상 진실 공방도 있지만 이 두 인사의 주장이 공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을 향해서 하는 목소리가 같은데요. 실제로 이 당, 국민의당이라는 곳이 공당이고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당원이고 의원도 아니었는데 당내에 많은 율사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번에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터졌는데 당원이나 전직 최고위원에게 이런 잘못을 되돌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전혀 보호해주려 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목하는 부분인데요. 좀 이 부분들은 보는 저희들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듯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일까 당사자들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제를 들어보고도 또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채널A 정치데스크 단독 전문 기자 최석호 기자입니다. 자, 최 기자. 어저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당원 두 사람 사이에 카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게 또 다른 의혹으로 또 옮겨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당에서는 증거 조작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증거 조작 말고 그런데 또 다른 수상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 이래저래 추적해서 이름 소속 출신은 찾았는데 그랬더니 이유미 씨, 홍대요. 홍대가 뭘까요? 이준서 최고위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에 당 가입이 돼 있는지가 문제다. 이것을 좀 확인해봐라. 여러분, 홍대 추적 이런 단어 일단 눈에 띄시지 않습니까? 홍대에 누구를 추적했다는 건지 이 영상을 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최근에 적폐 세력들과도 연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잡을 수 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말씀하셨죠. 홍준표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생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홍대 인근에서 열린 2030 희망 콘서트장입니다. 여기서 일부 대학생들이 안 전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적폐 세력과 어떻게 연대를 하려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둘째, 반값 등록금 왜 시기상조라고 합니까? 직접 지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유미 씨한테 해당 학생들이 민주당 당원이 아닌지 알아봐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왜? 해당 대학생들이 만약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유세 현장에 와서 방해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민주당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캐기 위해서 이유미 씨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민주당 당원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영상에서 특이한 점 발견하셨어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모습이 맞아요. 보였죠. 그 네. 여학생이 문제의 여학생이 뒷모습만 네. 보이고 두 청년한테 밀려나는데 바로 앞에서 미는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어요. 저도 화면에서 방금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저게 주최를 한 것이 2030 희망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 현장에 참여를 하면서 주최를 한 것이죠. 하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왔는지 이름까지는 알아냈다는 겁니다. 자, 강병기 기자. 저 지금 밀리고 있는 여학생. 저 긴 머리의 여학생. 그리고 앞에 녹색 티셔츠 입은 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에요. 방금 전에 나왔네요. 방금 전 그 여학생을 직접 취재했죠, 강병 기자가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함께 이 여학생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냐를 두고 뒷조사를 좀 했던 걸로 카톡에는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여대생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를 해서 한번 전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우선 대화로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개인정보를 함부로 털어 이용했던 것에 상당히 불쾌했다라면서 잘못을 물을 것이다. 형사로도 그렇고 일단 정치적으로도 잘못을 물을 것이다라고 엄단을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이제 국민의당 앞에서 이제 피해 학생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도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는 게 더 와닿으실 텐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원인지가 제일 중요했고,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불법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사는 곳, 연락처, 하는 일 이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한 거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그런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규탄과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낼 예정이고, 그래서 내일 빠르게 규탄하면서 기자회견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증거 조작 의혹 사건도 지금 큰일인데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지금 받게 생긴 격이네요. 그렇죠.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특히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것 자체가 당은 결백하다, 전혀 몰랐다, 단독 범행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던 거였는데 그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의혹이 튀어나와서 지금 사실상 좀 역풍을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목소리 들으셨지만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향후에 좀 법적 논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여전히 이 가짜 녹취 파일 논란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저희 김민지 기자와의 인터뷰 한 대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절 되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어요. 부모님도 한때는 우리 아들이 국민의당의 지도부로서 TV에 나오면 또 자랑도 하시고 또 선거 기간인데 우리 아들이 국민에 있으니까는 열심히 선거 활동도 해주시고 했는데 부모님 뭐가 됩니까?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잘못을 저는 인정하고 그런 미안함이 없겠죠. 지금 제가 매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다 사람들 지나가서 보면 후딱후딱 되는 것 같고 편의점에 물 하나 못 사러 갔고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한국에서 살아야 될지 막막하죠. 네, 당원은 지금 구속 심사를 받고 있고 전 최고위원은 저렇게 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국에서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전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실 뭐 초반에 그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만 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유미 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난 뒤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사실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요 창당 이후에 2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보비 리베이트 유혹, 그 다음에 이번에 맡고 있는 증거조작 파문인데 사실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공동대표 신분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동대표를 물러남으로써 어떤 상황을 조금 잠재울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은 정계 은퇴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좀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안 풀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취재를 해주시고 지금 상황이 계속 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계속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빨리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고 있는지 우리 정치데스크 기자들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